그 중에서 여권의 잠룡 중에서 가장 먼저 나 대선 나갈 거야 라고 출사표 던진 사람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잠시 뒤에 홍준표 시장의 실제 목소리 육성을 저희가 영상 편집이 끝나는 대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학습 효과 조기 대선 불리하지 않다. 저는 이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갈 수가 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준표 시장은 이번 사태 탄핵을 반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인용이 돼야지만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탄핵 이 인용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지금 본인이 득을 보겠다라고 이제 손을 두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묘합니다. 그 다른 이 자치단체장들은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입장을 밝히지 있지 않는데 홍준표 시장은 뭐 지난 10월 달에 묘도 이장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준비를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국면에서 본인이 지금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국면인지 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과정들을 보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모임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본인이 뭐 책임 총리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슨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먼저 저렇게 손들고 대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게 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이 지금 정말 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의 시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당의 원로라고 하시는 분이 뭔가 당을 수습하고 보수를 수습하는 뭐 그런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스럽습니다. 뭐 이 대선판 자체가 불리하지 않고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나 뭐 중도 확장성을 홍준표 시장이 꼬집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서영주 대변인. 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갈 수는 있겠냐. 물론 뭐 본인이 유력한 뭐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면 뭐 선거판에 뛰어드는 게 당연히 정치인의 책무라는 취지가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게 뭐 시대 정신도 필요하고 본인의 어떤 공약 가치관 근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장이 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도 그냥 본인이 장이 서서 그냥 장돌뱅이로 출마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장돌뱅이 수준의 정치인을 원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치인의 자기 언어가 자기의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는 장돌뱅이네. 장 서면은 총선이든 지선이든 대선이든 장만 서면 나오네. 돌이켜보면요. 지난 대선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도 대선에서 어떤 승리를 해본 적이 없지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얼마나 이 정치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았고요. 대구 시민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턱은 없으나 최소한 대구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선출된 공직자로서 미안한 감정은 없는가. 나는 장 섰으니까 장돌팽이처럼 떠납니다. 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한 걸 보면 저분이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위트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정무감도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제는 에너지가 다 됐구나. 저는 미천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 대구 영상 편집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육성으로 오늘 마치 대선 출사표를 던진 듯한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사실상 대안이 없었어요.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왜 다르냐?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괴멸이 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보수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갑니까? 그거는 조기 대선이
생겼을 때 하는 이야기고 조기 대선이 안 생기는 대로 다 우리가 로드맵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런 허술한 사람 아닙니다. 허술하게 일하지 않아요. 특유의 캐릭터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트럼프 당선인과 왜 맞짱을 뜰까요? 뭐 한미동맹도 공고히 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뭐 그만큼 본인이 캐릭터가 세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유일하게 나다. 뭐 홍 시장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홍 시장의 저런 뭐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 최근에 여론조사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오세훈 19, 한동훈 18.8, 홍준표 17.4, 원희룡 14.4 등등해서 물론 오차범위 내고 아직 표본이 적긴 합니다만 본인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저 네 분은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다들 속으로는 좀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어떤 좀 압도적인 한동훈 대표가 1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본인이 대선에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이 되었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퇴를 하고 지금은 자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2%포인트 차로 2등입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때리면서 대권주자로서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17.4%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전당대회 이후로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로서 4등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이 모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향후의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이요? 예, 수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체포조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좀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 본인이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나갔을 때는 본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어떠한 본인 마지막에 리더십의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쫓겨나듯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의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 네 분에게는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자기 전에 많은 생각하시게 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을 상정한 다음 홍준표 시장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끌었어요. 뭐 자기 트럼프 당선인과 맞짱 뜰 수 있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건 나뿐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이제 조금씩 꾸려질 텐데 전직 대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친윤계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소통에 문제가 많았고 두 번째 상대방의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아량, 포용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 대표가 보여줬던 대표로서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실망을 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려서 내가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급하게 또 성급하게 결정한 대선 후보 나오시면은 저는 결과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휴식을 오랜만에 취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던데 포용력, 인내심, 책임감 부족한 면이 많고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실패할 거다. 리더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발휘하기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저는 친윤계라고 생각해요. 당을 친윤계가 장악을 하고 한동훈 대표 친한계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계속 가로막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탄핵 정국에서 친윤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서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따랐던 사람들이
탄핵에 동참을 해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국민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그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러면 친윤이 원하는 걸 따라주는 게 리더십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당은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부에. 그런데 친윤 그룹들은 그거 전혀 못하면서 리더십이 없다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거 맞지 않아요. 본인들이나 돌아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국민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물러나기 전에 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고 계엄 결의안도 18명하고 일단 해제도 했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죠.